울세라와 인모드,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좋은 시술일까요?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시술을 완벽하게 비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현 원장입니다. 리프팅 시술, 특히 이중턱이나 턱선 교정, 처진 얼굴의 개선을 원해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여쭤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울세라가 좋나요? 인모드가 좋나요? 이 두 가지 시술 모두 이중턱이라든지 턱선 교정, 리프팅 효과면에 있어서 이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시술들인데요. 아무래도 이 비슷한 부위에 비슷한 목적으로 시술을 하게 되다 보니 이 두 가지 시술을 서로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세계의 난제처럼 여겨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소 울세라와 인모드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이 울세라를 받을지 인모드를 받을지 고민이셨던 분들은 이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자, 울세라와 이 인모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시술의 시술 원리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술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그에 따른 효과나 부작용의 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세라와 인모드의 가장 큰 차이는 울세라는 초음파, 인모드는 고주파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초음파와 고주파가 뭐길래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걸까요? 이 초음파는 투과성이 좋아 깊게 침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 복부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유방 초음파 같은 걸 하죠. 이 초음파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를 관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세라의 초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레이저 빛은 피부를 뚫고 들어가기 어렵지만 울세라의 초음파는 피부를 투과하여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층이나 근막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중턱이나 처진 턱선 부위의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 지방층이 두텁게 자리 잡고 있거나 그 바닥에서 피부 처짐을 잡아주는 근막층이 느슨해져서 늘어진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울세라는 지방층을 직접적으로 초음파로 자극하여 전체적인 볼륨을 줄여주고요. 혹은 근막층을 초음파로 수축시켜 다시 쫀쫀하게 만듦으로써 처진 라인을 개선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세라의 리프팅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인모드에서 사용하는 고주파는 이 피부에 전류를 흘려주는 개념입니다. 전류는 저항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잘 흐르고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피부 진피층은 저항이 작고 그 아래 지방층은 저항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류가 잘 흐르는 진피층의 개선을 위해서 고주파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써마즈가 대표적이고 인모드의 포르마 핸드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인모드는 고주파 중에서도 양극성 고주파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 핸드피스에 존재하는 두 전극 사이에서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류는 진피층에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강제적으로 지방층에 전류를 흐르게 만들면 어떨까요? 바로 인모드의 미니 FL 핸드피스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이 강한 음압으로 피부를 끌어당겨 전류가 지방층 안쪽으로도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특히 하이 볼티지 펄스라고 하는 강력한 고전압을 순간적으로 지방세포에 가해 지방세포의 사멸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인모드는 핸드피스 종류에 따라서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인모드의 포르마 핸드피스는 피부 진피층의 전체적인 개선을 도와주게 되고 인모드의 미니 FX 핸드피스는 지방세포의 사멸을 통해 전체적인 볼륨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중턱과 같이 처진 피부를 교정할 수 있는 것이죠. 울세라와 인모드의 시술 효과를 비교한다면 무엇이 더 좋은 시술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원하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사실 어떤 시술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술 샷수, 횟수, 또 강도, 또 시술 디자인이나 시술 부위에 따라서 같은 시술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술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울세라와 인모드를 똑같이 1회씩 받는다고 할 때 울세라 100샷과 인모드 1회를 비교하는 것과 울세라 600샷과 인모드 1회를 비교하는 것이 동등할까요? 혹은 똑같은 울세라 100샷이라도 강한 강도로 특정 부위에 집중해서 받는 경우와 가벼운 강도로 넓은 부위에 분산해서 받는 경우를 각각 인모드 1회와 비교한다면 그것이 동등한 비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실제 치료 과정에 있어서는 시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울세라와 인모드의 시술 효과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단순한 비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술자가 어떠한 노하우로
어떤 치료 원칙을 적용해서 개개인에게 시술을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대다수의 피부과 의사들이 인모드보다는 울세라를 더 강력한 시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앞서 설명드린 각각의 시술 원리에 기반하여 생각을 해볼 때 울세라가 인모드보다 더 깊은 영역까지 자극하여 지방 조직의 위축뿐만 아니라 근막층의 수축까지 유도할 수 있고, 또 초음파가 한 점에 집중되어 조직 응고를 유도할 때 약 65도 이상으로 조직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42에서 43도 정도로 조직 온도를 올리는 인모드에 비해서 조직 손상과 재생 반응을 훨씬 더 크게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울세라 시술을 해보면 한국인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풀페이스 기준 울세라 600샷 내외를 시술하였을 때 1회 시술만으로도 뚜렷하게 라인이 개선되는 효과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인모드의 경우에는 1회 시술만으로는 이 눈으로 느껴지는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고, 최소 3 내지 5회 이상 주기적으로 반복하였을 때 어느 정도 라인감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인모드를 하면서 빠르고 즉각적인 개선을 원하는 경우에는 에어젯과 같이 다른 종류의 리프팅 시술을 병행해서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죠. 다만 얼굴의 볼륨을 줄이는 목적이 아니라 피부 전체적인 탄력 개선을 원해 시술을 하는 경우라면 인모드의 포르마 핸드피스가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포르마 핸드피스라도 서마지와 같이 콜라겐 합성에 최적화된 시술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고 훨씬 더 가볍게 진행하는 시술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울세라와 인모드의 통증과 부작용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울세라의 통증은 피부 깊은 곳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인모드의 통증은 뜨겁다가 마지막에 따끔한 느낌으로 표현을 하죠. 이 통증의 정도로만 본다면 울세라가 인모드보다 강하다고 보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긴 합니다. 보통 울세라의 통증은 견딜 수는 있지만 견디기가 쉽지만은 않은 정도, 또 인모드의 통증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무난하게 참을 수 있는 정도로 평가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 통증에 대한 민감도는 개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이 울세라든 인모드든 누군가에게는 통증이 굉장히 심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통증이 별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술 강도나 시간, 샷수에 따라서 이 통증의 강도에도 차이가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죠. 울세라와 인모드 둘 다 피부과 시술 중에서는 상당히 안전한 축에 속하는 시술이지만 숙련되지 않은 시술자가 시술을 하게 되면 자칫하다 볼페임이나 볼 꺼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울세라와 인모드 모두 얼굴의 볼륨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얼굴의 부분적 꺼짐이 심한 분들은 반드시 정교한 시술 디자인 후에 시술에 들어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상대적으로 울세라에 비해서 인모드의 팁 사이즈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보다 디테일한 시술이 가능한 쪽은 울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울세라든 인모드든 올바르게 시술을 받지 않으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련된 시술자에게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울세라는 어느 정도 붓기나 욱신거림 그리고 일시적인 팁 자국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자연스럽게 호전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인모드의 경우 음압에 의한 영향으로 필연적으로 멍자국이 남게 되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동안 티가 많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시술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술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 바로 시술 비용이죠. 울세라는 시술 샷수에 따라서, 인모드는 시술 횟수에 따라서 이 시술의 단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울세라가 인모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시술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하다면 울세라를, 가성비가 뛰어난 시술을 원한다면 인모드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인모드의 경우라도 충분한 시술 효과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반복 시술을 하다 보면 그만큼 시술 비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시술의 기대치와 예상 비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시술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같은 시술이라고 할지라도 병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큰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시술자의 숙련도나 아니면 병원 서비스의 정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비싼 병원, 저렴한 병원 각기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비싼 병원에서 시술을 받거나 이 반대로 저렴한 가격에만 이끌려서 제대로 된 시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과는 반드시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피부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술 중에 하나인 울세라와 인모드를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 보았는데요. 자, 이제 두 시술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셨나요?
자, 무조건 울세라가 더 좋다, 무조건 인모드가 더 좋다,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각 시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울세라가 더 적합한 시술이 될 수도 있겠고, 누구에게는 인모드가 더 적합한 시술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울세라를 받아도 인모드를 받아도 크게 상관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울세라와 인모드가 서로 대립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울세라 시술을 하고 난 후 아쉬운 부분을 인모드로 보강을 하거나, 인모드 시술을 하고 나서 아쉬운 부분을 울세라로 보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시술이 무조건 더 좋은지 혼자서 따지기보다는 이 경험 많은 시술자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시술이 내 얼굴에, 내 취향에, 내 서양에 더 적합한지를 선택한다면 그것이 울세라든 인모드든 충분히 만족도 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의 문정윤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